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을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항상 매년 그랬죠. 네. 그런 현상이 도래했을 때 핵심 우량주가 싸지면 기관이 사든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 누군가는 들어옵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파는 사람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우량한 우리나라의 중소형주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조차도 이번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10월 11일 달이 가장 고비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게 주변 주들은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가장 핵심만 남겨다 보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편입비가 거의 지금 50에서 한 80 사이거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예, 그렇게 주변 주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답답하고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네. 제 주변에 이제 큰 슬픈 손님들 현실이죠. 많으신데 다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무사랑 증권사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얼마 이상 넘지 않게 항상 관리해달라. 이거 딱 넘어가면은 그 과세 대상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PB랑 싸우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 충격이 좀 덜했다고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중들이 올라와서 연말에 이렇게 속된 말로 깐다, 네. 줄인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다시 되짚어 보면 올해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처음에 요만큼 사놨지만은 금액으로는 이만큼 돼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줄여야 되는 물량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은 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주식에 예.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금 내야지. 한 종목에 3억? 한 종목에 3억 이상 난 사람은 그거 뭐 세금 좀 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 공평과세 측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5천만 원 샀다 치자고요. 네. 예, 5천만 원 사고 또 포스코를 5천만 원 샀어요. 근데 포스코는 5천만 원은 지금 2천만 원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카카오 5천만 원은 지금 이제 1억 5천이 됐어요. 벌어서. 네. 네, 1억 5천이 됐어요. 3억 안 됐잖아요. 네. 3억 안 됐으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2년 정도 지나면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 예, 통지서가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신고 안 했다고? 왜요? 대주주 과세 요건에 따른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불성실 가산세 20% 붙고요. 연간 11%인가 12%를 연율로 할인해서 네. 그 마이너스 나누기 365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날라오고요. 연율로. 카카오나 네이버나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사셔가지고 내년에 1년 안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은 33% 세금을 내야 돼요. 맞다. 이 33% 세금에다가 20% 불성실 가산세에다가 연율화해서 네. 2년 동안이면 한 22%의 세금이 또 붙어서 그래서 거의 70%에 대한 세금이 날라올 거예요. 3억이 안 넘었는데요? 안 넘었는데 왜? 거기 보면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이 카카오를 1억을 가지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또 카카오를 가지고 계셨던 게 합산이 돼서 맞아. 가족 합산. 3억 천이 되고 그럼 포스코는 터졌잖아요. 네. 포스코도 다들 사셨다라고 치자고요. 포스코는 다들 사셔서 손해가 났는데 이게 상계 처리가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예. 그러면 먹은 거에 대해서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남편하고 아내분들이 요즘은 각자 많이들 하시니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맞아요. 몰래 남편 몰래 5천만 원을 사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우리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다 해봤을 때 이건 우리 확실하게 3억 안 넘는다 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족 누군가가 사실은 뭐 할아버지가 무슨 주식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뭐 진짜 회사 오너 대주주도 아니고 대주주 일가는 이제 6천 이내는 의무 공시 사항이 되는데 그 대주주들도 사실은 6천이면 사실 멀잖아요. 누가 뭐 사고 이제 우리 회사 주식 사업하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네. 야 이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저희 이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잖아요. 네네네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실제 저희 고객의 그 계좌를 그렇게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게끔 만들어 하고 놨는데 만들고 났는데 실제로 2년 반 뒤에 거의 70% 가까운 세금을 저희 고객이 얻어맞았어요. 아, 얻어맞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증권사 직원 추천 받아서 갖고 있었던 게 있었던 근데 거죠. 우연히 그 종목에 겹친 거구나. 네,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최근 2012년부터 보시면 항상 10월, 11월, 12월 달에는 늘 종목이 빠지거든요. 그래요, 늘 종목이 빠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다 하고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주식 시장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시총을 만들어줘서 그 시총을 갖고 사람도 뽑고 그 주식 시장을 이용해서 이번에 그 테슬라도 증자하잖아요. 네. 거기서 자금을 조달해서 아, 그렇죠. 그 돈으로 또 생산 시설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할 때 이렇게 증자를 시켜주는 게 그게 이제 주식 예. 시장이고 유통 시장이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엄청난 위험, 이 변동성에 전 세계의 시장의 주식 시장의 이 변동성을 다 감수하면서 주식을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하는 건데, 거거든요. 예. 하고 계시는 건데 이런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연말에는 주식을 팔아야 돼요. 혹시나 나중에 불성실 과세세 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이 장기적으로 지금 늘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해가지고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이익이 미국에 비해서 ROE가 현저하게 낮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배당도 잘 안 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부분에 이유로. 있어서 낮기는 하지만 이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면 잡주 취급을 하잖아요. 그게 잡주 같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기에는 펀더멘털과 전혀 상관없는 뭐 어떤 상관없는 약간 그 치밀하지 못한 세제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이거 정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는 건가?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죠. 네. 이거는 그래서- 근데 좀 바로 잡아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예. 지금은 직계 존비속이거든요. 예전에는 직계 존비속 친인척이라고 돼 있어요. 친인척. 네, 인척이면 진짜 8촌하고 저기 우리 작은 삼촌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5촌 뭐 7촌 뭐 다 그쵸,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예. 막 이렇게.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요. 우리 시장이 예전에는 보면 부조리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상장사 오너면 아, 차명. 네, 상장사 오면 차명으로도 많이 했고요. 차명을 우리 가족으로 하면 차명이 좀 그러니까 사촌 동생 보고 사촌 동생 이름으로 차명을 만들 수도 있고 사촌 동생이나 팔촌 동생한테 야 우리 회사 이번에 큰 딜 하나 땄으니까 주식 한번 사봐. 예, 주식 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내부자 정보에 의해서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면 참여자가 없어지고 시장 자체가 망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SEC라는 증권감독국은 그런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그러면 그냥 수갑을 채워서 잡아가 버려요. 예. 경찰이 아니죠. 세죠. 예, 엄청 세잖아요. 제재가. 그런 제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주주 과세 요건이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너네들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이 주식을 매매해서 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대주주 과세 요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를 온 가족이 3억 원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 예, 삼성전자의 대주주인 거죠. 이재용 부회장 일가랑 똑같은 대접을 나라에서 받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에서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예, 좀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좀 개선의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야죠.